다음 주 그거라고? 합격은 아니. 준비하면서 우리 방금 필수 몇 번까지 했어? 9번. 필수 9번까지 했지? 안 끝났어 아직 얘들아. 필수 10번 가면은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리래. 그리고 그거 좀 마지막에 할 테니까 필수 11번부터 오세요. 좀 어렵다. 잘 봐 이거. 두 집합이 있는데 이번에 집합이 범위로 써있지. 잘 들어.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얘기할 때 여기다가 정의역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쓰고 공역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써서 이 친구들을 대응시키려고 하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X집합이 숫자가 뭐가 있다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조건제시법으로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의 모든 숫자다 그랬어. 그럼 이걸 너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 몇 개나 써야 되는데? 이걸 또 봐봐. 여기다 해놓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이에 있는 분수를 안 썼잖아요. 한마디로 이건 무한집합이라고. 무한개야 숫자가. 알지? 알았지? 그러면 무한집합이면 여기다가 네가 무한개를 쓸 수 없잖아. 그래서 하는 방식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걸 포기하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의역은 자 x축이랑 y축 이렇게 있잖아 원래. 근데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표시하고 여기다가 1을 표시해서 지금부터 나는 x값이 여기에만 다 들어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잖아. 알아들었죠? y값은 어때? y범위는? y바 1 이상 5 이하래. 그럼 이것도 결국에 여기 들어있는 숫자가 1부터 5까지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y값도 y가 1인 거부터 y가 5인 것까지만 그리겠다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은 이봐 x가 마3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x가 1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절대로 이 좌우를 벗어나면 안 돼. 여기에만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y값이 이 범위에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y도 경계선이 필요한 거야. y가 1인선, y가 5인선. 결국에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는 요 사각형 안에다가만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그래야 모든 y값이 여기에 대응되지 않을까? 그래야 모든 x가 여기 들어있지 않을까?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하면 그냥 x가 마이너스 3인선, x가 1인선, y가 1인선, y가 5인선 이렇게 있겠죠. 인정하지? 그 안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말이야. 됐죠? 만약에 요 안에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게 1대1이 될까? 왜 안 되지? 하나의 y가 나올 수 있는 x가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네가 이렇게 도화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려놨다 이거야. 여기다가 그림을 딱 하고 그렸는데 얘가 완벽하게 1대1이 돼야 돼. 그러려면 올라가요 하면 되죠. 아니면 내려가요 하면 되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는 안 되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가요도 안 되는 거지. 됐어? 근데 문제 봐봐. 정확하게 요 안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해놓고 fx가 있는데 그 fx가 ax 더하기 b니까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직선이잖아. 직선을 그릴 건데 그 친구가 뭐가 되도록 할 때?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이 될 때. 1대1 대응은 뭐냐면 남아있는 y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남는 y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상태는 1대1 함수는 맞죠. 왜냐하면 모든 y에 대해서 x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정작 여기 있는 y가 남아있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라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x는 1 경계선, y는 1, y는 5 경계선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이 직사각형 모양 안에다가
직선을 그릴 때 무조건 이 모서리를 통과하게끔 그리는 방법이 남는 y가 없게 되는 거지. 아니면 요렇게랑 요렇게를 통과하게 그리는 방법도 남는 y가 없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노란색의 상황은 이런 거야.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랑 1,5를 지나가는 직선이었다. 파란색의 상황은 마이너스 3, 5 그리고 1,1을 지나가는 직선이었다. 인정하세요? 직선이니까 기울기 보시면 되죠? 몇 칸? 몇 칸? 몇 칸? 그럼 노란색이면 기울기 얼마세요? 1이요. 4분의 4니까 기울기가 1이죠? y는 x 플러스하고 얼마가 붙을 건데 1이 들어가서 y가 5 나오려면 더하기 4가 있으면 되겠네. 그럼 파란색은 기울기가 얼마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1이 들어갔는데 1이 나오려면 상수가 얼마 있어야 돼? 2. 정답은 이렇게 두 개라고 쓰면 되지. 근데 거기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값을 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노란색이면 a랑 b를 곱한 게 4가 되는 거고 노란색이면 a랑 b를 곱한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응? 다시 정의역과 공역이 부등식 또는 범위로 주어지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걸 포기하고 그래프로 간다. 이거 보고 대충 느낌적으로 난 정수가 좋아 이러면서 일부만 쓰시면 무조건 뻘짓합니다. 알겠지? 그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그리는 방식 이해했지?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개 그려놓고 그 사이에 있다고 보는 거고 y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그 둘 다 그려야 되니까 이런 도화지가 사각형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노란색처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미지가 돼버리면 1대1이 안 되니까 그냥 올라가든 그냥 내려가든 해야 돼. 근데 그냥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생기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절대 남아있는 게 없게 하려면 양 끝에 모서리, 꼭지점을 지나가게끔 그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아들었죠? 내신에 무조건 나온다? 이건 여기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놈이야. 여기는 그래서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한참 나중 얘기지. 기억 못하겠지만 그냥 미리 잘 배워놓고 있어. 알았지? 그럼 나중에 어차피 너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면은 추석 끝나고 10월달 11월달 내신 대비야. 그때까지 절대 기억 못해. 그치? 근데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두 번째 배울 때 기억이 금방 나겠죠. 근데 처음 할 때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때 가서 완전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까지 외우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만한 생각이고 나중에 이해가 잘 되려면 지금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거. 필수식 2번. 자, 1번 봐봐. X 집합이 유한 집합이라고 원소 두 개 써있지. 그때 뭐라 했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 앞에 있는 from A to B 알잖아. 응? 이 앞에 있는 얘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어디로 간다는 얘가 공역인 거지. 근데 아주 우연히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얘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삼하고 1이 있는 거고 여기에도 마삼하고 1이 있는 그냥 그런 상황이다. 알겠지? 선생님 여기 Y인데요 그러지 말고 여기로 가는 이 친구가 공역이다 그냥 그런 뜻이니까. 됐지? 그때 1번에서 뭐라 했냐면 fx가 이렇게 써있대. 2x 플러스 a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범위는 x가 음수면 위에 거 x가 0 이상이면 아래 거. 근데 얘 이름이 항등함수래. 항등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넣은 것이랑 튀어나오는 결과가 일치하게 가면 된다 했잖아. 넣은 거랑 나온 결과가 일치하게 가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마삼이 들어가도 마삼이 나와야 돼. 1이 들어가도 1이 나와야 돼. 근데 마삼을 넣겠다는 거는 여기 안에 x값이 음수란 얘기니까 위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의 마이너스 3을 구하면
아래다가 넣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b라고 나올 건데 그 결과가 마삼이 돼야만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b는 3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f1은 이번에는 1 값이 양수니까 여기다가 넣을 거고, 따라서 f1을 갖다 구하면 1 넣고 1 넣었을 때 b-1이죠. 뭐하니 여기 a잖아. 미안해. b-1이잖아. 근데 그게 1이면 되는 거잖아. 그 아래 거에서 이제 b가 2라고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1번 끝났네. a랑 b 구했으니까 자 아래 거 해보세요. 2번. 작은 문제 2번 해보세요. 쉽잖아요. x에 뭐를 넣어도 나오는 y가 다 같은 거. 문제의 차이는 상수함수로 바뀐 것만 차이잖아, 그지? x집합은 0하고 2하고 4래.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그랬으니까 정의역에도 0, 2, 4가 있는 거고 공역에도 0, 2, 4가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fx의 식이 3x 플러스 2가 되거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되거나 한데, 근데 x가 2보다 작으면 위에 넣어야 되고 2보다 이상이면 아래 넣어야 된대. 근데 그런 애가 상수함수에 됐어요? 그럼 상수함수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면 f한테 0이 들어간 거랑 f한테 2가 들어간 거랑 f한테 4가 들어간 게 모두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가 한쪽으로 가는 상황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지. 지금 0으로 가는지 4로 가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 세 개를 해봤더니 F0은 여기 넣을 수밖에 없죠, 위에. 그러니까 F0 여기다가 넣으니까 얼마야? 이게 2라는 거는 절대 건드릴 수 없잖아. 근데 상수함수라며. 그러면 너네들도 2구나 이 얘기지. F2는 뭐야? 여기다 2 넣어야죠. 4 플러스 2A 플러스 B. 그치? F4는 여기다 4 넣어야지. 연립하면 끝나겠지. 근데 나 너네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게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잘 들어봐.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이야. 2차 함수의 대칭성이 뭐지?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를 접으면 똑같아요 란 뜻이죠. 지금에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2가 들어가도 2인데 4가 들어가도 2란 얘기야. 그러면 y는 2가 나오기 위해서 x값이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들어. 대칭축은 얼마? 3.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까지 확정이겠네요. 그래야 대칭축이 3이니까요. 뒤에 뭔지 모르시죠? 2 넣고 2 나온다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노란색 바. 이거 fx지? 그럼 혹시 이 생각이 들어? fx랑 2랑 연립하면 근이 이거구나. y는 fx랑 y는 2랑 만나는 x좌표가 2하고 4라는 얘기는 너랑 연립해서 fx는 2다 라고 썼을 때 그놈의 근이 2하고 4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fx의 식이 지금 이거잖아요. 왜냐면 2 이상일 때만큼은. 그러니까
fx-2라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x-2에 x 빼기 4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6x의 더하기 8이죠. 다시금 2를 넘기시면 사실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이해됐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너네가 배우는 거는 노란색처럼 배우게 될 거야. 3차 함수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근데 애들은 맨날 그렇잖아. 막 답내면 헤헤. 맞았다 동그라미. 이렇게 풀고 맞는 게 과연 고등학생으로서 의미가 있을까? 그치? 이렇게 풀고 맞을 거면 중학생이지. 야, 물론 지금은 그냥 이 문제의 뜻을 뭔지 이해하는 게 더 먼저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 것도 잘한 건데, 알겠죠? 얘가 2차 함수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2개 남았단다. 필수 13번부터 할게. 너네 절대값을 싫어하니까. 왜? 자, 봐봐. 필수 13번. 자, x는 마이너스 1, 0, 1, y는 2, 3, 4, 5. 제발 부탁인데 너네가 아무리 잘 외워도 10달 동안 기억할 리가 없잖니? 그러니까 제발 거기 있는 그 가이드라는 박스를 보고 풀지 좀 마. 알았지? 이해를 하자고. 자,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래. 함수의 개수니까 그냥 연결이 어떻게 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됐지? 마이너스 1, 0, 1, 2, 3, 4, 5. 자, 함수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얘가 동시에 여러 개로만 안 가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로 가면 되고 얘도 하나로 가면 되고 얘도 하나로 가면 되지. 근데 그게 똑같은데 만남의 광장으로 가도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거 괜찮은 거지. 얘가 남아있는 건 안 되는 거지. 됐어? 마이너스 1을 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인정해? 얘가 어딘가로 갖다 치자. 1대1 같은 조건이 없으니까 얘가 여전히 3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얘도 4가지고 얘도 4가지가 되겠네. 4를 3번 곱하게 되겠죠. 이거를 거기 가이드에서는 얘가 밑에 있는 숫자고 얘가 지수에 있는 거라고 해서 4의 3승이라고 외우라고 시키는 거야. 그 가이드를 보면 n의 n제곱이라고 써있잖아요. 알겠지? 육승원 씨, 그 가이드를 보세요. 1번 함수의 개수 n의 n제곱이라고 써있잖니. 어차피 근데 난 너네가 가이드 안 보길 바라니까 설명 안 할게. 됐어. 이렇게 유도하고 하란 말이지. 자, 2번 뭐 하시래요? 1대1 함수 구하시래요?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이 가는 건 몇 가지? 4가지. 얘가 어디로 갔으면 그 다음 몇 가지? 3가지. 얘는 몇 가지? 정답.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쓰면 되지. 됐지? 자, 3번 뭐 하시래요? 상수함수. 어떻게 한다고? 얘네가 전부 손잡고 한 곳으로 놀러 간다. 전부 수학여행을 경주로 간다, 제주도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정답은 4가지. 왜요? 아, 4가지. 4가지. 아, 됐어요? 네. 외우지 맙시다. 네. 외우는 거는 곱셈 공식이랑 복수수나 외우세요. 당장 시험 볼 거. 외워봤자 1년 동안 못 가니까 이해. 됐지? 이러면 끝났는데 그 필수 10번에 절대값 그리는 거를 좀 연습을 할 거야. 여기까지 할만하세요? 할만하세요? 잠깐만 봐봐. 우리의 계획은 이래. 오늘 목요일인가? 네. 하고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설 연휴니까 없고 남아있는 거 설 연휴 있는 목요일 2월 마지막 주 화요일 목요일 총 4번이거든. 이렇게 4번 하면 끝나요. 그럼 이제 2월 28일이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 함수하고 여기에 합성함수랑 역함수라는 걸 할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유리함수하고 여기서 무리함수 할 거야. 여기 끝나 이쁘게.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절대값 그리는 것만 잘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지? 자, 여기 좀 보시게. 절대값 그래프의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y는 fx라는 식이 있어. 근데 그 식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들어있는 상황을 제일 많이 만나게 돼. 공부를 해봤으면 어디선가 주워들은 게 있을 거야. 네. fx를 그린 다음에 아래 거를 접어 올려라. 네.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오. 자, 해볼게. y는 절대값 fx니까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면 그냥 fx인 거고 fx가 0보다 작은 상황이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지. 그지? 그럼 y는 fx라는 건 뭔 얘기냐면 만약에 원래 fx가 이렇게 생겨 있었어. 만약에 요게 fx야. 그러면 fx가 양수란 얘기는 x에 뭐를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y좌표가 양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y좌표가 양수인 그 부분이 지금 노란색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요 그림과 요 그림은 fx가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fx랑 똑같은 거니까 파란색을 그려도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뜻이라. 근데 fx가 음수란 얘기는 말 그대로 y좌표가 음수란 얘기니까 얘보다 밑에 있는 요런 친구들인 거지. 그지? 근데 걔네들을 만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뒤집어 주겠다 라는 얘기는 봐봐. 야, y는 마이너스 fx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y는 fx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뭔 뜻이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y 앞에 부호가 바뀐 거니까 x축 대칭하는 얘기지. x 대칭 하면 y 부호 바뀐다며. 그러니까 분홍색에 있는 요 그래프들을 x축으로 대칭하는 얘기니까 그걸로 접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니네가 얘를 접어서 이렇게, 얘를 접어서 이렇게 있다고 배우는 거야. 이유가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결론만 딱 얘기하면 원래 그래프를 하얀색으로 그렸는데요. x축보다 위에 있는 친구는 살려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인생 역전시켜서 접어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맞니? 이거를 결과만 알지 말고 이유가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더 더러운 식을 잘 풀 수 있는 거야. 여기 봐. 내가 문제 한번 해볼게. y는 절대값 x 빼기 1 그릴 수 있겠어요? 쉽죠? 네. 원래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요. 0,1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아래에 있는 거를 접어서 V자로 만들면 끝나죠. 맞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된다. 네. 자, y는 x-1의 절대값에 4를 빼고 절대값을 그려보세요. 일단 치자. 됐지? 천천히. 아까 이거 그릴 수 있다며. 노란색 그림 어떻게 생겼어? 1,0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는 걸 접어서 V자 한다며. 그러면 분홍색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주황색을 그리면? 얘를 4칸만큼 내리란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있을까? 이 뾰족한 꼭지점 역할을 하는 게 1,0이 아니고 1,4가 되겠지. 4칸 내려왔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입히는 건 또 무슨 얘기지? 이제 얘를 또 접으라는 얘기죠. 그 뭔가 이런 왕관 모양이 생기겠지. 물어보자. 여긴 얼마야 좌표가? 1,4. 그래, 이 주황색을 접은 거니까 1,4야. 짜라란. 여기 얼마인지 아시는 분? 또 이거 0 되는 거 찾고 있지? 엄마요. 맞아. 이거 어떻게 했어? 기울기가 1이. 기울기로 하셔야죠. 기울기로. 기울기로 하셔야죠. 왜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얘하고의 비율이 기울기죠. 근데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하면은 야 원래 V자였던 친구 기울기 뿔마 1이잖아. 왜? 원래 식이 x 빼기 1이었으니까 기울기 1이잖아. 4칸 내려와도 기울기 1이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0이니까 이 길이가 4일 거 아니야. 이 길이가 4겠네. 아 여기는 5구나. 그럼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3이겠죠. 알아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려면 얘 이유가 그렇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저거 씨발 하면 안 되지. 예?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세 번째, y는 f의 절대값 x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너는 안 배웠어.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릴 수 있으려면은 얘가 이런 이유로 풀린다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 해봐. y는 둘 중 하나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의 마이너스 x야. 이럴 거 아니야. 자, 물어보자. y는 f의 마이너스 x라는 거는 무슨 그림이죠? 0에 대해서 대신 y는 fx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나오지? y는 여기도 Y축 y축 대칭이라고 하면 되지. 그냥. 왜? x의 구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원래 그래프가 아까처럼 이렇게 있었어. 근데 만약에 얘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었다고 해볼게. 됐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만들겠다는 거는 요 애를 지금 옆으로 접으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 친구는 초록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겨있는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있겠죠 지금. 이 초록색이 지금 f는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야. y는 f 마이너스 x. 근데 0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리고 작을 때는 얘를 그려서 두 개를 잘 조합해서 만드는 거를 얘라고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x축 y축 그려놓고 생각해. 0보다 클 때니까 오른쪽이야. 즉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fx니까 얘를 그대로 그려야 돼. 그러니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왼쪽이야. 2사분면, 3사분면에서는 얘로 그릴 거니까 초록색을 그리면 돼. 근데 초록색의 그래프가 요래 생겨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얘를 어떻게 그린 거였어? 원래 얘를 옆으로 접은 거였잖아. 그치? 높이가 안 똑같네.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됐어? 그럼 이것도 요것처럼 쉽게 요약해봐. 아까 이거 어떻게 그렸지 우리? 원래 fx를 그린 다음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삭제. 여기 지워버리고 얘 잠깐 위로 접었다 이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방식을 뭐라고 요약하면 되겠어? fx를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렸어. Y 이렇게. 이번에는 y축보다 오른쪽을 살리고 y축보다 왼쪽을 지운 다음에 그걸 옆으로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얘를 옆으로 접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럼 봐봐. 선생님 이해는 되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나요? 그치? 해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 이랬다고 치자. 됐어? 얘는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4 절대값 x 더하기 3이랑 같지? 네. 우리 공부했다? 얘랑 같은 거 공부했다? 그러면 얘는 fx의 식을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은 x값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간 거랑 같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f의 절대값 x가 들어있는 거랑 같잖아? 알아먹어요? 우리 이거 그릴 줄 알죠? 어떻게? 절편이 1하고 3인 그림인 거잖아. 방금 배운 방식대로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살린 다음에 왼쪽은 지운 다음에 이 빈 도화지에다가 얘를 접어서 그리기 때문에 W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써먹는다고. 알아들어? 네.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고3 때 유리한 거야.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합성함수 언제 배워? 고1 2학기. 다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거는 뭐 어디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 근데 너네가 지금 도형의 이동을 배웠으니까 대칭하는 거를, 그리고 뭔가 함수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 넘어온 것 뿐이고, 이거는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알았지? 문제 넘기지 말고 잘 풀어. 알았지? 야, 그러면 3번이야 저렇다 치자. 또 뭐 있을까 이번에? 또 만들어봐. Y에 Y는 절대값 fx가 있는데 이번에 절대값 어디다 붙여줄까? Y. Y? 해줄게. 이거 하면 돼 이거? 이거 하면 돼? 해줄게 새끼들아. 아, 어떻게 풀어? 그럼 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야? 그냥 Y는 fx랑 같은 거지. Y가 0보다 작을 때는 뭐야? 마이너스 Y는 fx인 거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그래프가 이랬다고 칠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해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어디야? 얘보다 위에지? 즉 1사분면 2사분면 에서는 원래 거를 그대로 그리래. 그렇잖아. Y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어디야? 3, 4사분면 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를 그리라고. 근데 이거 이름이 뭐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 그림을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여기랑 여기가 나올 수 없죠. 사실 얘는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근데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잖아. 알아들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네가 응용할 때 써먹지 않겠냐고. 맞아. X, Y에 둘 다. 그거 하려고 싶야. 자, 해볼게. 아, 존나 쉬워. 이거 4개로 나누면 되지. 왜? X가 양수 음수일 때, Y가 양수 음수일 때. 해볼게. X, Y 부호 쓸게요. 만약에 양양이면 식은 fx, 그지? 만약에 양음이면 식은 마이너스 y는 fx. 만약에 음이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fx. 만약에 양이면 y는 f 마이너스 x. 미안,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가 아니고 f 아래 들어가요. 좀 됐어? 됐어? 가자. 똑같이 요렇게 생긴 친구를 fx였다고 해볼게. 이건 뭔 뜻이에요? x, y가 둘 다 양수라는 거지. 1사분면. 1사분면에서는 보라색으로 그려라. 1사분면에서 원래 걸 그대로 그려라. 그러니까 원래 그림의 1사분면 요거랑 요거를 그대로 그려라. 여기는 비어있다. 아, 맞지? 그럼 이건 뭔 뜻이야? 4사분면. 4사분면에다가 여기다가는 뭘 그려라? 얘를 그려라. 얘는 뭔 뜻이죠? Y, X 중에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이 적으면 되죠. 양 이렇게 있겠지. 얘는 뭔 뜻이죠? 3사분면에다가 뭘 그려라? 얘를 그려라. 이건 뭐야? x도 바뀌고 y도 바뀐 거니까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은 x 대칭 한 번 하고 y 대칭 한 번 하면 돼. 아래로 접고 옆으로 접으면 돼. 그러니까 초록색은 뭐야? 얘를 이 주황색을 옆으로 접어서 이렇게 있으면 되지. 분홍색은 똑같이. 2사분면에서는 원래 그래프를 y 대칭, 원래 그래프를 y 대칭. 됐어요?
중산고는 이런 걸 내. 그래서 존나 싫어. 근데 중산고 학생 없잖아. 중동고는 중동, 중산 둘 다 시험 문제가 어려운데 중산고는 이걸 왜 내? 이렇게 어려운 거고 중동고는 이건 도대체 어디 있는 문제야?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학교를 가시면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응? 근데 너의 수학적인 사고력을 위해서 이렇게 알고 있자고. 됐지? 문제나 풀고 집에 가자. 잘했어 괜찮지. 니 잘했어 괜찮지. 모르는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발 이해해. 네. 너네 절대 못 외운다 이거. 필수 10번. 딱 필수 유형 10번에 있는 정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예. 자, 1번. y는 2x 빼기 1의 절대값 더하기 3. 범위 나누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볼 수도 있어? y는 2배의 x 빼기 1의 절대값이 있는데 그 그래프를 y 방향으로 3칸만큼 위로 올렸다. y축 방향으로 3칸만큼 위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먼저 그려보시면 이 친구는 1,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원래 2였던 게 있을 텐데 그걸 접은 거니까 뿔마 2가 기울기인 게 있었겠고 그걸 위로 3칸만큼 올린 거니까 정답은 1,3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기울기가 뿔마 2짜리가 되게 그리시면 되겠죠. 됐어요? 2번 y는 절대값 x 더하기 x래. 그동안 한 거는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것만 한 거지 이렇게 일부만 있는 건 안 했단 말이야. 그치? 별 수 없이 범위 나누고 해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야? y는 x니까 2x. x가 0보다 작으면 뭐야? y는 0. 그러면 xy축 그려놓고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 오른쪽에다가는 얘로 그려라. 얘로 그려라. 왼쪽에다가는 얘로 그려라. 이게 x축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3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플러스 1인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아까 내가 알려준 것처럼 얘를 절대값 x의 제곱 절대값 x 더하기 1로 볼 수 있으면 y는 그지? 이 친구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fx인 상태에서 f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알려준 대로 하면은 원래 그래프를 그린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만 살린다. 왼쪽은 접어서 그린다 하면 되는데 혹시 이제 그게 어려운 친구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봐요. 배운 대로 범위 나누고 풀어요.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식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y축보다 오른쪽에다가는 1,0이 꼭지점인 걸로 이런 식으로 갖다 그리라는 얘기잖아. 근데 x가 0보다 작아지면은 얘는 변하지 않지만 얘가 변하지.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번에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으로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치?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까지 안 가르치긴 해. 어차피 이렇게만 잘하면 되니까. 그치? 너네가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 절대값이 왜 꼭 여기만 본다요? 이럴 수 있잖아. 그치? 너 뭐 알면 뭐 나쁠 건 없잖아. 그치? 됐는가? 여러분 뭐 안 배운 건 없습니다. 다 해드렸어요. 이번 숙제도 스텝 1까지는 근데 여기 스텝 2가 없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이니까 고민 오래 하시면서 256번까지 풀어 256페이지까지 하시고 되겠지? 질문 있으면 보내시고 들어가세요.